최근 한 대학교의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2학기부터 전임 교수로 임명된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적은 내용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발언부터 술자리 이후 음주운전, 그리고 재학생과의 성관계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대자보를 통해 학생들은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대체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최근 한 대학교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제보를 보내주셨어요. 그 대자보에 언급된 여러 사건과 연관된 그 해당 학생들 그리고 그 해당 교수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 대자보에 적힌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대자보의 제목은요. 무엇이 들어온가? 이 학과는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이었고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전임 교수로 채용된 한 교수를 가해자로 이렇게 지목하면서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초빙 교수였다가 이번 학기부터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건이 이렇게 임용되기 전 작년에 일어난 일들인데 하나하나 좀 이제 따져보면요. 작년 9월에 당시 딥페이크 영상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예. 그때 학생들과 술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얼굴 가지고 딥페이크 영상 만들어주면 좋겠다. 합의금이 5천이라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물론 학생들이 그때 좀 발언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얘기한 다음에 2차 술자리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제 택시를 불러서 이동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이 교수가 자기 차로 가자, 내 차로 가자 이러면서 술 마신 상태죠. 네, 술 취한 상태에서 학생들 몇 명을 자기 차에 태워서 음주운전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날 함께 있었던 학생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테이블을 옮겨 다니면서 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소주랑 맥주를 섞어서 드셨어요. 먼저 택시를 타고 간 팀이 하나 있었고 저희 팀은 교수와의 위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조심스레 말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조수석 뒷자리 포함해서 4명의 학생이 더 간 것이기 때문에 못해도 학생 8명 정도 이상은 있었다. 2차 자리에 남학생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이제 술자리를 가지고 학생들이 볼 때는 소주와 맥주를 섞고 모신 모습을 분명히 봤는데 택시가 한 대밖에 안 잡히니까 자기 차로 이동을 하자고 했고 학생들이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학생들의 그렇게 주장인 거고요. 교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맥주 300cc, 그러니까 한 잔 정도 마시고 4시간 정도 술을 안 마셨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2차로 노래방을 가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학생이 손을 붙잡는 거나 하는 이런 부적절한 스킨십이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 같이 여러 명이 노래 부르는 가운데서 다 같이 손을 잡았고 남학생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교수는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금 학생이 얘기하는 거 들었죠. 남학생은 없었다라는 게 또 학생들의 반박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좀 문제가 되니까 이 교수가 이 학교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좀 폭로가 나오고 있는 게 그때도 여학생들하고 사적으로 연락을 하고 술자리를 갖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수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그때도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폭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외부에서도 해당 교수와 관련된 폭로가 나온 건데 그 전부터 여학생들과의 이런저런 구설이 많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이 학교에서 특히나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너희 집에 가도 돼? 자, 이 해당 여학생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뭐 어딜 가면 저를 볼 수 있냐고 또 계속 만나자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는 여기 어디 어디 오피스텔에 살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녁에 너네 집에 가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 한 11시쯤에 오셨어요. 제가 뭐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땡땡땡 모텔을 예약해가서 거기서 잘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술을 사다 놓으라 하셨어요. 제가 술을 마시고 너무 어지러워서 화장실에 갔다가 제 침대에 누웠거든요.
누워실 테니까 알아서 가시라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옆에 누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맞춤을 하게 됐고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자, 일단 이 해당 교수가 밤늦게 방금 들으신 그 해당 여학생의 자취방에 와서 무슨 일을 벌였다. 네, 일단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해 이 여학생이 대학 신입생이었을 당시에 전공 기초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가 자신의 SNS 아이디를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마팔하자 이러면서 친근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여학생이 SNS에 게시글을 올리면 가장 먼저 좋아요를 와서 눌렀고 또 메시지로 예쁘다, 공주님이다, 결혼하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학생은 장난으로 여기고 넘어갔고 나이 차이만 21살 차이가 나니까 이성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자기 보러 언제 오냐, 낚싯배에 널 태우고 싶다, 보고 싶다, 내 약혼녀가 사라졌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 과정에서 당시 정신적으로 취약했던 이 여학생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초 교수가 어딜 가면 볼 수 있냐, 만나자고 해서 자취방 주소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 며칠 뒤에 너희 집에 가도 돼? 라고 물어보면서 밤늦게 교수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교수와 성관계를 여학생이 갖게 됐는데요. 당시 교수가 아까 여학생의 목소리에서도 있었지만 모텔을 예약해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이 자신의 자취방에서 이 교수가 자고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이 벌어졌고 이후로 이 여학생은 6개월 넘게 나한테 했던 말들도 그렇고 성관계까지 했으니 나를 이성으로 좋아하고 교제를 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이 날 이성적으로 여자로 생각하는구나. 교수님. 네. 이 학생도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좀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마음도 열었고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수한테 교제를 하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아, 이 여학생이 여학생이 교수에게 그 교수에게 만나자. 그랬는데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귄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한테 티를 낼 수도 없고 뭐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냥 종종 이런 식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때 이제 맨 처음에 뭐 학생들하고 노래방 갔다가 뭐 술도 마셨다는 그쯤에서 또 이 자취방으로 한 번 더 찾아와서 두 번째 성관계가 있었어요. 혼란스러움이 극에 달했죠. 그래서 이제 교제를 제대로 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나는 아이유, 한소희, 카리나, 장원영, 신세경이 사귀자 그래도 사귈 수가 없다. 나에게 교제는 사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럼 도대체 제 자취방에 왜 왔어요? 라고 그렇죠. 물어보니까 이성과 너를 향한 이끌림이 팽팽히 맞서다가 본능적인 이끌림으로 끌어당겨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본능에 그리고 충실했다. 본능에 충실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 해당 여학생이 관계 종료를 선언하자 다시 교수 제자로 지내자라고 얘기를 학교에서 보면 인사하자라고 얘기해서 교수님한테 이 여학생이 교수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네가 미숙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그루밍 성범죄 요소가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일단은 뭐 권력의 차이도 있고 심리적인 위계도 있고 그다음에 성범죄 지금 사실은 1학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갓 고등학생을 벗어난 어린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이런 일을 벌어지고 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을 이용해서 두 번째 또 성관계도 있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그 성적인 그루밍 범죄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만약 진짜로 이 일이 다 있었다면요. 예. 이 해당 여학생도 그때 당시는 이 교수를 좋아했다라고 저희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여학생은 이 일을 주변, 가족은 물론 주변 동료들에게도 학생들, 친구들한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이 일을 공론화하게 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교수가 이제 전임으로 온다고 하면서 교수가 했던 일들을 알고 있는 다른 학생들이 절대로 같이 둘이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라. 뭐 차에는 타지 마라. 뭐 이렇게 졸업하게 해야 되는데 후배들이 걱정돼서 마음 편히 학교를 못 떠날 것 같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니까 아 그럼 이 교수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라는 걸 그제야 사실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면 어떻게 사회 경험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교수가 오히려 그 지금 피해를 입은 여학생을 떠보면서 난 떳떳하다, 나 전적으로 믿어라. 저런 걸 올리는 애들, 뭐 인터넷 사이버 불링하는 바퀴벌레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든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들을 오히려 내뱉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거를 공론화한다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결코 편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공론화 시켰고 지금 그 교수는 여학생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거꾸로 교수가 고소한 겁니다. 예. 저희가 교수의 입장도 들어봤잖아요. 해당 학교와. 그렇습니다. 해당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학생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결혼하자,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했다. 결국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물론 증거가 있는지는 저희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끌리는 감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강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배경이 있는데 자신이 전임 교수로 임용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거 음해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한편 학교 측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들과 분리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현재 학교 법무감사팀에서 자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무엇보다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일단 뭐 해당 학교는 아무튼 이 문제로 떠들썩하다고 합니다.